영국 첼시의 특급 저택에 한국인 청년이 발을 들였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죠. 정장 차림의 하인들이 줄지어 서서 김 선생님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하는 광경. 어제까지만 해도 배낭 메고 여행하던 그에게 세계적인 항공재벌의 딸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재 씨,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천정이 높은 대리석 홀에 그의 여행용 배낭이 초라하게 놓여있네요. 도대체 히드로 공항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만남 무엇이 달랐을까요? 세계 최고 명문대 출신 영국 재벌가 따님과 서울 출신 평범한 직장인, 그들의 세계가 만나는 순간 새로운 전설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한 번쯤 꿈꿔보지 않으셨나요? 그 꿈 같은 이야기가 지금 펼쳐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재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온 27살 남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제 인생에서 가장 믿기 힘든 경험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사실 지금도 가끔 꿈이 아닐까 싶을 때가 있어요. 1년 전 저는 5년 동안 다니던 대기업을 그만두고 세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항공사와 협업하는 부서에서 일했는데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해 야근하고 상사 눈치 보고 어느 날 문득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일까? 하는 의문이 들더군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아둔 돈으로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며 배낭여행을 떠났죠. 민재의 숨은 명소 탐방이라는 이름으로요. 히드로 공항에서 독일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카페에서 메뉴를 읽으려는데 영어가 서툴러 애를 먹고 있었어요. 그때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영국 억양의 깔끔한 영어였습니다. 아, 예스 커피 원트 정말 창피할 정도로 서툰 영어로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녀는 올리비아 브래드포드였습니다. 옥스포드 대학에서 영문학을 공부하는 23살 학생이라고 했죠. 첫인상은 지적이면서도 편안한 느낌이었어요. 캐주얼한 옷차림에 책 한 권을 들고 있었는데 다른 영국 사람들보다 훨씬 친절했습니다. 같은 비행기를 타게 되어 우연히 옆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저는 구글 번역기를 켜고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제 유튜브 채널에 관해 이야기하자 흥미를 보였죠. 여행 유튜버세요? 재밌겠네요. 제가 독일 여러 번 가봤는데 현지인들만 아는 곳도 알려드릴 수 있어요. 올리비아가 번역기를 통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유튜브 콘텐츠에 영어 자막을 달아주고 현지 정보를 제공해줄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미넨에서 함께 여행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비즈니스적인 관계였어요. 그녀는 제 영상의 현지 역사와 문화를 설명해주고 저는 숙박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요. 하지만 마리엔플라츠의 시계탑 앞에서 그녀가 미술사에 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모습을 보며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건물은 15세기에 지어진 건데요. 매시 정각마다 인형들이 춤을 춰요. 중세 유럽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놀라운 작품이죠.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유럽의 역사가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오래된 건축물들 앞에서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제 영상의 조회수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올리비아의 전문적인 설명과 저의 솔직한 리액션이 시청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던 거죠. 미넨 근교를 여행하던 중 저희는 위험한 상황을 맞았습니다. 늦은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몇몇 취객들이 올리비아를 향해 불쾌한 말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영어를 못해도 그들의 의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올리비아 앞에 섰죠. 저 no trouble want. We just go home. 서툰 영어였지만 단호한 태도로 그들과 마주했습니다. 다행히 상황은 커지지 않았고 그 일 이후 저희의 관계는 더 가까워졌어요. 그날 밤 올리비아가 말했습니다. 민재 씨는 정말 용감하세요. 고마워요. 노이슈반슈타인 성을 방문했을 때는 정말 동화 속에 들어온 기분이었습니다. 산 위에 우뚝 솟은 하얀 성은 제가 상상했던 유럽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올리비아는 이 성이 디즈니 성의 모티브가 되었다고 설명해 주었죠. 유튜브 촬영을 하며 저는 영어로 리뷰를 시도했고 올리비아는 제 발음을 교정해 주었습니다. 저녁에는 현지 맥주집에서 독일 전통 음식을 먹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한국의 회사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자 올리비아는 깊이 공감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직장 문화가 그렇게 힘들군요. 용기 내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민재 씨가 정말 멋있어요.
그녀의 말에 용기를 얻어 더 열심히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올리비아가 가르쳐준 표현들을 반복했죠.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부터 시작해 점점 여행 관련 표현들로 확장해 나갔습니다. 독일에서의 일주일이 끝나고 저희는 파리로 향했습니다. 올리비아는 루브르 박물관에서 미술 작품들을 전문가처럼 설명해 주었어요. 모나리자 앞에서 사람들이 사진만 찍고 가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했죠. 이 그림은 단순한 초상화가 아니에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원근법과 스푸마토 기법이 완벽하게 구현된 걸작이죠. 그녀의 열정적인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점 더 올리비아에게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외모가 예뻐서가 아니라 그녀의 지식과 열정, 그리고 저를 대하는 태도 때문이었어요. 제 서툰 영어에도 항상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었거든요. 에펠탑에 올라 파리의 야경을 바라보던 날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올리비아, 내일 우리 디너 투게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세느강 근처 작은 레스토랑에서 저희는 처음으로 여행 파트너 이상의 감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와인 한 잔을 마시며 올리비아가 물었어요. 민재 씨의 꿈은 뭐예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세계의 아름다운 곳 보여주고 싶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 많은 한국인들 여행 가고 싶지만 언어 때문에 못 가요. 내가 도와주고 싶어요. 서툰 영어였지만 올리비아는 제 말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녀는 여행 작가가 되어 다양한 문화와 역사를 소개하는 책을 쓰고 싶다고 했습니다. 파리에서 이탈리아 베니스로 이동하는 날 올리비아가 제안했어요. 민재 씨, 다음 주에 제 집에 같이 가는 건 어떨까요? 런던에서 좀 쉬다가 다음 여행지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제안은 저에게 매우 반가웠습니다. 비용도 절약할 수 있고 영국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올리비아가 그저 옥스포드에 다니는 평범한 대학생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베니스의 곤돌라를 타며 이탈리아의 운하와 오래된 건물들을 감상하는 동안 저희의 마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올리비아는 제 유튜브 영상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었고 저는 그녀에게 한국어 몇 마디를 가르쳐 주었어요. 감사합니다. 아름다워요. 좋아해요 같은 표현들이었죠. 그렇게 한 달간의 유럽 여행을 마치고 저희는 런던으로 향했습니다. 히드로 공항에 도착해 택시를 탔을 때 올리비아가 말했습니다. 첼시로 가주세요. 택시가 런던의 고급 주택가로 들어섰을 때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대저택 앞에 멈춰 섰을 때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올리비아, 여기가 어디야? 민재 씨,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어요. 이게 제 집이에요. 첼시의 대저택 앞에 멈춰 선 택시에서 내리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높은 철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잘 가꾸어진 정원이 드러났어요. 저택은 마치 영화에서나 볼 법한 크기였습니다. 현관 앞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요. 웰컴 홈, 미스 브래드포드. 올리비아가 부끄러운 듯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재 씨,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들어가시죠. 현관문을 지나 들어간 실내는 더욱 압도적이었습니다. 높은 천장, 대리석 바닥, 벽에 걸린 명화들. 제 낡은 배낭과 여행용 옷차림이 이곳과 얼마나 불협화음을 이루는지 느껴졌어요. 민재 씨, 사실 제 아버지가 블루스카이 항공의 회장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블루스카이 항공은 세계 3대 항공사 중 하나로 제가 이전 직장에서 업무적으로 자주 접했던 기업이었죠. 어안이 벙벙해진 저를 보며 올리비아가 손을 꼭 잡아왔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해요. 사람들이 제 배경 때문에 저를 다르게 대할까봐 항상 조심하거든요. 당시 저는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한 달 동안 함께 여행하며 친밀해진 올리비아가 세계적인 재벌의 딸이라니. 그동안 저는 그녀에게 값싼 호스텔과 노점 음식을 추천했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창피했습니다. 올리비아는 저를 응접실로 안내했어요. 메이드가 차와 쿠키를 가져왔고 올리비아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저에게 엄격하셨어요. 유산을 물려받기 전에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옥스포드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남들처럼 독립적으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녀가 혼자 배낭여행을 하고 왜 호스텔에 머무는 것도 불평 없이 받아들였는지. 부모님은 제가 방학 때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만 알고 계세요. 제가 한 달 동안 유럽을 여행했다는 걸 아시면 걱정하실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민재 씨에 대해서도요. 올리비아의 말에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 스스로에게도 인정하지 않았던 감정들이 명확해지는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올리비아는 저를 런던 시내 관광에 데려갔습니다. 테이트 모던, 버킹엄 궁전, 타워 브릿지 모든 명소를 그녀만의 시선으로 소개해 주었어요. 그녀의 풍부한 지식과 열정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저녁에는 올리비아가 저를 그녀의 친구들과의 모임에 초대했어요. 켄싱턴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난 그녀의 친구들은 모두 명문대 출신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 사이에서 완전히 이방인 같았어요. 서투른 영어로 대화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이 주고받는 농담이나 문화적 참조를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하고 있었어? 올리비아의 친구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기업에서 일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여행 유튜버예요. 제 대답에 그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떤 이들은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지만 몇몇은 의아한 표정을 짓기도 했죠. 아, 유튜버. 요즘 인기 있는 직업이지. 그런데 그걸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나? 또 다른 친구가 물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당황했어요. 한국에서도 유튜버를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선이 있었지만 이곳에서도 같은 질문을 받으니 더 위축됐습니다. 올리비아가 재빨리 상황을 구해줬어요. 민재 씨의 채널은 정말 성장 가능성이 높아요. 아시아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콘텐츠라 독특하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올리비아와 저 사이에는 단순한 국적 차이를 넘어선 세계가 존재했어요.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최고의 교육과 환경에서 자랐고 저는 서울의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다음 날 아침 올리비아가 저를 정원으로 초대했습니다. 우리는 영국식 아침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어요. 민재 씨, 어제 친구들과의 만남은 어땠어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조금 어색했어요. 내 영어가 부족해서 그리고 너무 다른 세계 같았어요. 올리비아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요. 제 친구들이 가끔 배려심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들도 민재 씨를 알아가면 분명히 좋아할 거예요. 그때 올리비아의 아버지 제임스 브래드포드가 정원으로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어요. 올리비아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아버지, 이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김민재 씨예요. 유럽 여행에서 만난 친구이자.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제임스 씨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손을 내밀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 씨. 우리 딸이 당신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군요.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예의는 갖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만나서 영광입니다, 미스터 브래드포드. 올리비아가 여행 중에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아침 식사 동안 제임스 씨는 저에 대해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학력, 경력, 가족 배경 마치 면접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일했다는 것, 아버지가 공군 부사관으로 항공기 정비를 담당했다는 것, 어머니는 전업주부라는 것까지. 제임스 씨는 특히 제 아버지의 직업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항공기 정비사였다고요? 어떤 기종을 주로 다루셨나요? 저는 아버지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최대한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대화가 진행될수록 제임스 씨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어요. 식사 후 올리비아가 저를 가족 사진관으로 데려갔습니다. 벽에는 브래드포드 가문의 역사가 담긴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우리 할아버지께서 블루스카이 항공을 창립하셨어요. 처음에는 작은 항공사였지만 아버지 댁에 와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죠. 사진들을 보며 올리비아의 배경에 대해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사이의 거리감도 더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올리비아는 저에게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정원의 벤치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그녀가 말했어요. 민재 씨, 제가 처음부터 솔직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제 마음만은 진심이에요.
민재 씨와 함께한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제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올리비아, 나도 너를 정말 좋아해. 하지만 우리는 너무 다른 세계에 살고 있어. 내가 과연 내 곁에 있을 자격이 있을까? 올리비아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세계가 다르다고요? 그럼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만들면 돼요. 함께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올리비아와 함께하기 위해 더 성장하고 그녀의 세계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지만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는 그때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런던에서의 나날이 지속되면서 저는 올리비아와의 관계에 점점 더 깊은 갈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세계와 제 세계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커 보였거든요. 우리는 공식적으로 연인 관계가 되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올리비아는 저를 고급 백화점으로 데려가 새 옷을 사주겠다고 했어요. 민재 씨, 다음 주에 가족 모임이 있거든요. 함께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의류 매장에 들어서자 모든 직원들이 올리비아를 알아보고 친근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여러 정장을 골라 제게 입어보라고 권했어요. 이 셔츠 어떠세요? 민재 씨에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가격표를 확인했더니 300파운드였습니다. 한국 돈으로 거의 5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죠. 저는 당황했어요. 올리비아, 너무 비싸. 이건 내 한 달 숙박비보다 더 많아. 그녀는 별것 아니라는 듯이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선물로 드리고 싶어서요. 하지만 저는 그런 비싼 선물을 받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올리비아에게는 당연한 일상이었겠지만 저에게는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결국 저는 예의 바르게 거절했고 대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대의 옷을 사기로 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관계가 정말 가능할까? 우리는 너무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게 아닐까? 영국에서의 일상은 제게 더 많은 도전을 안겨주었습니다. 올리비아의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는 종종 소외감을 느꼈고 문화적 차이도 분명했어요. 영국식 유머는 이해하기 어려웠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정치나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도 깊이 참여하기 힘들었습니다. 한 번은 올리비아의 친구 제임스가 농담처럼 말했어요. 김, 너희 나라에서는 아직도 모든 남자들이 군대에 가야 한다면서? 그건 정말 중세시대 같은데? 그 말에 기분이 상했지만 언어의 장벽 때문에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올리비아가 대신 설명해 주었지만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의존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지 깨달았어요. 또 다른 문제는 비자였습니다. 관광 비자로는 영국에 오래 머물 수 없었고 취업 비자를 받으려면 스폰서 기업이 필요했죠. 올리비아는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민재 씨, 블루스카이 항공의 마케팅 부서에서 아시아 시장 담당으로 일하면 어떨까요? 민재 씨의 경험과 유튜브 성공 사례가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 제안은 솔직히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존심이 상했어요. 제 능력이 아닌 올리비아의 남자친구라는 이유로 얻게 될 자리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고맙지만 내 스스로의 힘으로 기회를 얻고 싶어. 너의 아버지 회사에서 특혜를 받는 건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올리비아는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혜가 아니에요. 민재 씨의 능력을 인정해서 하는 제안이에요.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정말 그 자리에 적합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저 회장 딸의 남자친구이기 때문인지.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갈등들이 쌓여갔습니다. 저는 점점 더 제 자리가 아닌 곳에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올리비아와 함께 있을 때는 행복했지만 그녀의 세계 속에서 저는 항상 이방인 같았습니다. 어느 날 유튜브 채널 운영을 위해 다음 여행지를 계획하고 있다고 올리비아에게 말했습니다. 이탈리아 남부로 가려고 해. 아직 촬영하지 못한 곳들이 많거든. 올리비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또 떠나는 거예요? 우리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솔직히 저도 잘 몰랐습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지속해야 할지 영국에 정착할 수도 없고 올리비아가 한국으로 오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았어요. 그녀의 커리어, 가족, 모든 것이 이곳에 있었으니까요. 잠시 시간이 필요해, 올리비아.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정말 혼란스러워. 결국 저는 이탈리아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잠시 거리를 두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올리비아는 이해한다고 했지만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며 제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히드로 공항에서 헤어질 때 올리비아가 말했습니다. 민재 씨, 꼭 돌아와 주세요. 기다릴게요. 저는 확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다만 진심으로 그녀를 끌어안았어요. 나도 널 정말 사랑해.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필요해. 이탈리아 나폴리에 도착해서 첫 번째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하지만 올리비아 없이 혼자 촬영하니 무언가 빠진 것 같았어요. 그녀의 역사적, 문화적 해설이 없는 영상은 깊이가 부족했습니다. 시청자들도 댓글에서 그녀의 부재를 물었죠. 영국 여자친구는 어디 갔나요? 두 분의 케미가 좋았는데요. 밤마다 올리비아와 화상통화를 했지만 점점 대화가 어색해졌습니다. 그녀는 런던에서의 일상을, 저는 여행지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지만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관계가 정말 가능하려면 제가 더 성장해야 했어요. 영어 실력을 키우고 제 커리어를 발전시켜서 올리비아 곁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올리비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올리비아, 나 결정했어. 한국으로 돌아갈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요? 그럼 우리는... 잠시만, 내 말을 들어줘. 한국으로 돌아가서 영어를 제대로 배우고 내 커리어를 발전시킬 거야. 그리고 당당하게 내 곁으로 돌아올 거야. 내 아버지의 도움 없이 내 능력으로. 전화기 너머로 올리비아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어요. 기다릴게요, 민재 씨. 얼마나 걸리든 기다릴게요.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올리비아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서요. 서울의 한 영어학원에 등록해 하루에 6시간씩 영어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머리가 터질 것 같은 날도 있었지만 올리비아와 자유롭게 대화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버텼습니다. 유튜브 채널은 계속 운영했고 이제는 영어 자막도 직접 달기 시작했어요. 실수투성이었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제 채널의 구독자 수도 꾸준히 증가했어요. 한국에서 촬영한 외국인들이 몰랐던 서울의 숨은 명소 시리즈가 특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올리비아와는 매일 화상통화를 했어요. 시차 때문에 저는 밤늦게, 그녀는 아침 일찍 통화를 했죠. 처음에는 어색했던 대화가 점점 자연스러워졌고 제 영어 실력도 향상되면서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재, 오늘 발음이 훨씬 좋아졌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 게 느껴져요. 올리비아의 칭찬에 저는 더 열심히 했습니다. 동시에 항공산업에 대한 공부도 시작했어요. 블루스카이 항공의 아시아 마케팅 전략을 분석하고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정리했습니다. 제 유튜브 경험과 항공사 업무 경험을 결합한 독창적인 전략이었죠. 한국으로 돌아온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올리비아가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그녀를 기다리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나타났을 때 모든 기다림이 같이 있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민재. 올리비아는 한국어로 인사했고 저는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I missed you too, 올리비아. Welcome to Seoul. 일주일 동안 저는 올리비아에게 서울의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고궁부터 남산타워, 한강공원까지. 그녀는 한국 문화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특히 한식을 좋아했어요. 김치와 비빔밥에 반해버렸다고 했죠. 제 부모님께도 올리비아를 소개했습니다. 처음에 아버지는 조금 경계하셨지만 올리비아의 진심 어린 태도와 한국 문화에 대한 존중을 보시고 마음을 여셨어요. 특히 올리비아가 아버지의 항공기 정비 경험에 관심을 보이자 아버지는 군 시절 이야기를 열정적으로 들려주셨습니다. 브래드포드 씨, 민재는 항상 아버님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어요. 항공기 정비는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요. 승객들의 안전이 모두 정비사분들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어머니는 올리비아에게 한식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그녀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김치찌개를 함께 만들며 웃음꽃이 피었던 그 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올리비아가 떠나기 전날 밤 저는 그녀에게 제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올리비아, 나 블루스카이 항공에 지원서를 냈어. 아시아 마케팅 전략 분석과 개선안을 포함해서.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아버지에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정식 채용 과정을 통해서 지원했어.
내 아버지의 도움 없이 내 능력으로 평가받고 싶어. 올리비아는 감동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민재 씨는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올리비아가 영국으로 돌아간 후 저는 블루스카이 항공으로부터 인터뷰 제안을 받았습니다. 화상 인터뷰를 통해 제 아이디어와 비전을 설명했고 2주 후 최종 대면 인터뷰를 위해 런던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런던에 도착했을 때 올리비아는 공항에 마중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온전히 제 능력으로 이 기회를 잡기를 바랐기 때문이었죠. 대신 응원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저는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 블루스카이 항공 본사에서의 면접은 긴장됐지만 준비한 대로 진행됐습니다. 제임스 브래드포드 회장도 면접장에 있었어요. 그는 저를 올리비아의 남자친구가 아닌 한 지원자로 대했습니다. 김 씨, 블루스카이 항공이 아시아 시장에서 더 성장하기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얻은 인사이트, 여행자들의 니즈, 디지털 마케팅 전략 등을 자신감 있게 설명했어요. 면접관들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고 특히 제 유튜브 성공 사례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블루스카이 항공의 아시아 마케팅 담당 책임자로 채용되었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올리비아에게 전화했을 때 그녀는 비명을 지를 정도로 기뻐했어요. 축하해요, 민재. 정말 자랑스러워요. 올리비아, 이제 우리 제대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런던으로 이주하기 전 저는 올리비아에게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템즈강 근처의 레스토랑에서 만났을 때 그녀는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강변을 걷던 중 제가 멈춰 섰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런던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어요. 올리비아, 우리가 처음 만난 지 1년이 넘었네.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네, 그 비행기에서 만났을 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며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올리비아의 눈이 커졌어요. 처음에는 우리 사이의 차이가 너무 커 보였어. 다른 국적, 다른 문화, 다른 배경하지만 이제 알아. 그 어떤 차이도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걸. 반지 상자를 열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성껏 고른 다이아몬드 반지였어요. 올리비아 브래드포드, 이제 나는 당신 곁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 내 아내가 되어줄래? 올리비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예스. 오브코스, 예스. 그녀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었고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같이 있었다고 느꼈어요. 한 달 후 올리비아는 저와 함께 한국을 방문해 제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행복한 눈물을 흘리셨고 아버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가 올리비아의 부모님께도 정식으로 인사드렸습니다. 제임스 브래드포드 회장은 이제 저를 사위가 아닌 블루스카이의 미래라고 불렀습니다. 제 아이디어와 전략이 회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기 때문이었죠. 우리의 결혼식은 서울과 런던 두 곳에서 열렸습니다.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한복을 입은 올리비아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고 턱시도를 입은 제 모습을 보며 그녀는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지금 저희는 런던과 서울을 오가며 살고 있습니다. 올리비아는 여행 작가로서의 꿈을 이루었고 저는 블루스카이 항공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총괄 책임자로 일하고 있어요.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졌지만 우리는 그 차이를 강점으로 바꾸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해외 반응 사연을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